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서 자금의 흐름을 캐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금고지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초기 투자금이나 배당금을 흐름을 좀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지분 7% 정도에 불과한 그런 민간에서 지금 수천억 상당의 그런 이익을 가져간, 다시 말해서 토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이 지나치게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편중되도록 이제 분배되었다.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사실은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고 예.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민간에 초과 지급되는 그런 과정에 결국은 어떤 그 민간의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그런 유착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경제적인 이득이 결국은 뭐 이렇게 뒤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상한 그 자금 흐름에 이제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화천대유에서 그런 회계 자금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예. 화천대유가 이렇게 수천억 상당의 그런 초과 이익을 가져가게 된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돈의 흐름 그리고 배당금, 투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그리고 다른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던 한모 개발사업 이 팀장도 조사를 했는데 당시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가 이 조항을 없앤 후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 이제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 원래는 민간 개발이 추진이 되다가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공영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공영 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되는데 문제는 성남시에서 이 뭐 토지의 어떤 그런 지주화 작업, 다시 말해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막대한 그 자금을 성남시가 다 지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민간 합작으로 이제 이 개발이 진행이 된 건데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어떤 초과 이익 환수, 다시 말해서 그 민간이 가져가는 그 개발에 보통 우리가 캡을 씌운다고 해요. 예. 그 개발 이익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높아지면 예.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어떤 공영 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가져가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결국 토지는 이제 공공재인데 이런 공공재를 개발해서 민간에 너무 많은 그런 이익이 배당되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민간 이제 공동 합작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캡을 씌우는, 다시 말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조항을 넣게 되는데 네. 지금 이 한모 개발 사업 이 팀장에 대한 어떤 조사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삭제가 되었고 실제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어떤 개발이 진행돼 버린 건데 그러면 이렇게 조항이 삭제된 결과는 뭐 다 나와 있는 건데 예. 그럼 그 삭제된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 예. 그리고 개입한 사람은 혹시 윗선에서의 어떤 지시는 없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견서를 냈다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황, 그러니까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시했는지 혹시 뭐 이 사업에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공사의 전략사업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남욱 변호사가 추천했던 정모 변호사가 들어있고 예, 예.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중요한 게 이 공모 지침 안이라고 해서 공모를 할 때 예를 들면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 지침 안이 있는데 그 지침 안에 원래 개발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초과 이익이 나면 그걸
이걸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룰을 좀 집어넣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걸 이 전략 사업팀에서 일정 부분 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개발 사업팀이라는 곳에서 왜 이걸 뺐는지 예. 또 실제 이 정모 변호사나 또는 뭐 남욱 변호사 연관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과연 그 팀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또 그 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네. 뭔가 본인들이 나중에 투자할 어떤 그 뭐 천하동인이든 아니면 화천대유든 이런 회사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예. 이런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럼 왜 개발사업부서에서는 이거 집어넣자고 했는데 전략사업팀이 이걸 거부하고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금고지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어서는 혹시나 윗선의 개입에 여부가 있었는가로 밝혀져야 할 그 부분이죠. 한모 개발사업 이 팀장 조사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받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에 좀 저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모 개발 1처장입니다. 이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할 때 심사에 참여한 사람인데 성남의 뜰에서 성남 도계공목세 사회이사도 이 김 처장이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PF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그런 금융사로부터 막대한 금융 대출을 불러일으켜서 예.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면 사업 시행사도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시행을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을 이제 나눠 갖는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건데 보면은 결국은 사업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그런 이제 단계인데 예. 지금 보면은 이 성남시에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결국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예. 이러한 선정을 할 때 그 심사를 했던 사람이 예. 나중에 결국은 이 시행사로 선정이 된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SPC에 보면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목세 사회이사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좀 길게 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결국 심사 결과 사업 시행을 맡은 그 SPC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그 사업을 한 그렇죠.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결국은 이 지금 김 처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걸 할 수는 없을 거고 예. 이러한 어떤 구조를 짜는 결국은 사업 시행을 심사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SPC에 들어가게끔 하는 걸 결국 윗선에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도공개발 1처장 김모 씨를 소환했다. 이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또 다른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죠.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소환도 임박을 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동 개발에 1억여 원을 출자해서요. 1,200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이 천화동 1호의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냐? 이걸 이제 가려질지가 이제 관심인데요. 최준봉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표로 지금 이한성 씨가 이름이 올려 있는데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실소유자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정말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지 아니면 화천대유가 100%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김만배 씨라든지 이런 실소유자라고 얘기되고 있는 천화동인의 이런 분들이 실소유자인지 하는 부분을 가려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혹이 생긴 부분이니 이건 풀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천화동인 1호를 통해서 뭔가 그 로비를 위한 어떤 창구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유는 현재까지 그냥 서류상의 소유는 화천대유로 돼 있지만 실제 이게 누구 건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그러니까 473억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담겨 있는 금액 8억 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영 변호사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면은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빌렸다라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빌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 측으로 473억 원이 송금된 거예요. 자금이 이전된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 씨는 빌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빌렸다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대여금이다라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여금이 정말로 대여 차용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려면 예. 이런 이제 원금, 그다음에 변제기에 대한 약정, 그리고 이렇게 또 대여금 계약의 어떤 핵심은 이자예요. 이자 약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 그러면은 변제기가 얼마까지고 그러면 이자는 뭐 다달이 얼마씩 내기로 했는지 예. 이러한 뭐 대여금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뭔가 그리는 그림,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예. 이게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이제 일종의 그런 횡령 내지 배임의 형식으로 비자금 형식으로 김만배 씨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 돈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도 보면은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화천대유 측에서 뭐 8억 원 정도의 뭉칫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뭉칫돈을 현금으로 이제 막 주면 그 자금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예. 그 자금 조성 과정에 바로 지금 나오는 이 473억 원 상당의 이 대여금이라고 되어지는 네. 이러한 어떤 돈들이 그런 이제 비자금으로 이제 조성이 됐고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참고인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어떤 참고인 진술이 쌓이면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김만배 씨를 나중에 불러서 그 조사하는 게 결국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지를 작성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환 전에 이제 만만한 준비를 검찰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감장에서는 이 화천대유 로비 대상자 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6명의 이름이 공개돼서 파장이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명단이 나돌았습니다만 실명이 언급된 것도 처음이라서 이거에 대한 파장은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 주신다면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소위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지나시 수준으로 떠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박수영 의원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이름을.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공개되면 공개된 사람들 입장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제 조사나 아니면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정치권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오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이름을 공개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의원, 김수남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모 씨는 이제 언론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밝혀진 이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전신 뭐 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이런 당들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고 최재경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보면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수영 의원이 밝히긴 했지만 실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뭐 정관계 또는 뭐 법조인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소위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런 50억 클럽의 이름까지 나왔으니 이분들과의 연관성도 저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뭐 점점 일파만파 정치권이나 아니면 법조계까지 계속 지금 퍼지고 있어서 예. 이걸 근원적으로 다 해결하지 않으면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사기관은 정말 다 찾아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영수 전 특검은 심의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사실무근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관련자들이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공개가 된 관련자들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에 대한 내용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역시 진행 중에 있는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 대가로 최소 수억 원을 받고 개발 수익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 이제 이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휴대전화, 처음에 많이 언급됐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걸 찾는 게 관건이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언론 보도에서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제목만 보통 보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휴대전화 밖으로 내던져 이렇게 네. 나와서 네. 야, 이게 진짜일까?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예. 어쨌든 뭐 그 사라졌다라는 휴대전화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예. 지금 뭐 휴대전화를 결국은 은닉 이제 멸실시킨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실은 그 휴대전화 없애려면 진작에 없앨 수도 있었는데 예. 그것을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 이렇게 밖으로 내던지는 어떤 행위 자체가 이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뭐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밝힐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일단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키맨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개발 사업의 어떤 구조를 설계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준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대가로서 혹시 어떤 수뢰를 한 것은 아니고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받는 것이고 예.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편중되게 이제 설계해준 대가로 보면은 최소 수억 원을 받고 또 개발 수익이 이제 나면 그 중에 한 7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라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고 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당한 어떤 그런 사업 계획 설계와 관련된 어떤 뇌물수수 혐의 또는 뇌물의 약속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 사이에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지금 야권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그런 감독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네. 어떤 그 둘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물론 연관된 얘기긴 합니다만 좀 다른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뒤늦게 확인이 돼서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뭐랄까요, 의문스럽긴 한데 이 사건이 이제 개발 특혜와 무관하다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 아마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보 들어온 내용을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거였는데 그걸 이제 경찰청에 넘겼고 경찰청은 관할청인 분당 경찰서에다 이걸 이관을 시켜 조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5월 20일 날 아마 이제 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넘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 특혜와 무관하고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내사 종결을 했는데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그 권익위로 넘어온 게 대장동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주가 예.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제보를 냈고 예. 그 제보에 대한 확인 과정상 특혜와 무관하고 범죄 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경찰에 이제 권익위에서 경찰에 넘긴 게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의 해명 자체는 대장동 전체 어떤 부패 신고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를 잘못 기재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수를 했고 그와 관련해 내사를 했지만 내사에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권익위에 들어온 내용이 이 부분에 제한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전반을 문제를 제기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만약 분당서에서 그게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그냥 내사 연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를 잘못 기재해서 이익을 봤다는 것 하나만 갖고 봤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내사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은 경찰 자체로도 감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아주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기 다른 주장이 또 갈등으로 맞부딪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제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야권 쪽에서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요?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사실은 특검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고 이것처럼 지금 여야의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너무 팽배한 그런 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떠한 수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에서는
이거는 부당하고 뭔가 사건을 덮은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여야 정치권이 좀 합의를 해서 예.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조사하는 거를 꼭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쪽 또 여권에서는 아직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